자, 사료 문제 풀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갑니다. 30페이지 문제 14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계선 사실을 오는 것. 이런 문제 제가 뭐라 불렀습니까? 블렁크 문제로 얘기했습니다. 가와 나와 다 이렇게 빈 공간을 남기는 문제, 이 사이의 사건을 골라내는 문제들의 가장 전형적인 우리 공무원 시험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보겠습니다. 가갑니다. 고구려가 침입해 와 한성을 포위하였다. 계로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방어하며 태자 문주를 신라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문주가 신라 병력 10,000명을 얻어 돌아왔을 때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한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사망하여 마침내 문주왕이 즉위하였습니다. 10월에 옹진으로 돛을 옮겼습니다. 고구려 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장수왕이겠죠. 장수왕이 백제를 침범해서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요 얘기죠. 네. 5세기 상황이겠죠. 가는 5세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상황이죠. 네. 천도왕기 538년이죠. 6세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가와 다 사이에 나에 대한 내용을 선택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고웅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편찬한 건 몇 세기죠? 4세기 군초광이죠.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4세기 상황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무왕이 미륵사를 건립했다. 7세기 왕이죠. 백제 무왕입니다. 이건 6세기니까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지문.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성왕 위에 백제 왕들이 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동성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령왕이 있겠죠? 이후에. 그죠? 네. 지금 무령왕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령왕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가까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답은 선택지 3번이 정답이 가장 가깝고요. 4번. 견훤이 금성을, 즉 신라죠. 금성은 신라를 습격하여 경혜왕, 마지막 박씨왕이에요. 박씨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인 김씨를 갖다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시기가 몇 세기냐 물어보죠. 이건 후삼국 시기잖아요. 네. 후삼국 10세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견훤이 나온다면. 네. 지금 이 지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견훤이 금성을 습격해 경혜왕을, 이건 사료로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살짝 지분 가로로 이렇게 블렁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견훤이 경주의 포석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경혜왕을 살해하고 이렇게 되겠죠. 경혜왕을 살해하고, 이 사람이 아까 방금 했듯이 박시성을 가진 왕이라고요. 박시성을 가진 경혜왕을 마지막으로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거든요. 경순왕을 옹립한다. 이게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박씨가 아니라 김씨 세력을 가진 경순왕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사료로 던져줄 수도 있어요. 요거 사료로 던져줄 수 있고, 이때 담당인 견훤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견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복신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7세기입니다. 7세기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백제의 부흥운동. 대표적인 인물 백제의 부흥운동 다 잡아두셔야 됐죠. 복신, 도침, 왕자, 풍. 왕자, 풍. 그 다음에 흑치상지, 그 다음에 지수신. 이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백제의 부운동을 펼친 인물들입니다.
자, 문제 하나 푸는데 선택지 지문에 다양한 인물들과 시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여기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고요. 문제 읽고 답만 딸랑딸랑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풀고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 신하들의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벌써 감이 와야 됩니다. 그죠? 누구라고 감이 오시죠? 누구예요? 문무왕이겠죠. 해양능을 썼던. 네, 여기까지는 읽어도 알아야 돼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입니다. 바다에다가 능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해왕능이라고 그러죠. 바다의 왕의 능을 만들었다. 네, 바다의 해양능에 관련된 부분. 자,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왕이 변해 용이 되었다고 세상에 전하므로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고도 하고요. 유언이란 말입니다. 유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인은 나라의 운이 어지럽고 전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키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것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 고문의 바깥의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서국의 의식이라는 방법 뭐겠어요? 서국의 방법 뭐였죠? 인도겠죠. 여기서 서쪽의 나라 인도의 결과적으로 불교식 장례 방법을 얘기하겠죠. 불교식 장례법에 따라, 서국의 불교식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자, 검소하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문무왕입니다. 네.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 신문왕이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검소하게 유언을 따라줘야 되겠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인사가 되겠죠. 자,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문무왕입니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왕 누구예요? 성덕왕이죠. 신라 경제사 파트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정전을 지급했다. 정전은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질적인 땅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소유자라고요. 그죠? 땅 주인이라고요. 이걸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지구할 수 있게끔 법률적 조치를 취해줬다. 법률적 조치를 취해준 게 정전이다. 민정문서상에 정전을 다른 표현을 하더라. 같은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연수유답이라고 한다. 정제를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런다? 연수유답이라고도 칭한다. 신라 민정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새로우시면 안 돼요. 저거 새로운데요? 모르는 건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이 하는 게 있죠. 자, 그의 아들 경덕왕이 하는 게 뭐예요? 경덕왕과 그의 손자인 해공왕 때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해서 하는 게 뭐야? 큰 뭘 만들죠. 그렇죠.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되잖아요.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에밀레종. 이 절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봉덕사는 절에 걸렸기 때문에 봉덕사 종이라고도 한다고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왕의 순서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오시라고요. 성, 경, 해. 성경청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쌓인다고요.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이게 신라 중대의 마지막이라고요.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그리고 해공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한테요? 김양상에게요. 김양상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고요. 이 왕 이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선덕왕이라 부른다고요. 선덕왕 아니고 선덕 한자가 틀려요. 네, 선자가 틀려요. 선덕왕입니다.
여기 남자고요. 선덕여왕은 여기 중대 때 나오는 왕이고요. 다른 인물입니다. 김양산. 이때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되는 거죠? 신라의 하대가 시작된다고요. 선덕왕 때부터 이렇게. 이해 가셨죠? 통상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가끔 하잖아요. 경덕왕 때 뭐가 부활돼요? 노급이 부활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취소돼요? 간료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 뭐야? 공직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라 하대가 되면 노급이 부활되고 간료전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정작 경덕왕은 하대가 아니라 중대 마지막쯤에 있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 때 만들었던 법들이 곧바로 해공왕이 짧은 기간에 재임을 마쳤기 때문에 하대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경덕왕이 하대 아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중대 마지막 조의 왕조들이고요. 그럼 그 월급 정책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왕의 미륵스 2번 가야 되죠. 이쪽에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학 하면 여러분 수없이 했던 내용들이죠.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신문왕입니다. 국학 또는 국자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왕들이 굉장히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성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학을 설립했다. 일명 국립대학의 줄임말이에요. 명칭이 한번 바뀌죠. 명칭이 한번 바뀝니다. 뭐로 바뀌나요? 태학감으로 바뀌죠. 태학감으로. 어느 왕이에요? 어느 왕 때예요? 경덕왕 때 바뀐다고. 자, 봐요. 그러면 경덕왕이 왕권이 강하다고 약하다고? 약하다고. 나는 누구로 닮고 싶다고? 그렇지. 한무제가 처음으로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다고요. 그래서 한무제처럼 나는 왕권이 강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뭐가 되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거라고요. 롤 모델에서 그 학교 이름을 태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태학으로 바뀐 사람 하나 더 있잖아요. 고구려 소수림왕도 마찬가지로 태학으로 바꿨잖아요. 소수림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 약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욕심이 뭐겠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태학이란 단어가 나온 실시한 왕은 무조건 뭐야? 왕권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덕왕, 소수림왕. 롤모델이 한무제를 담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대가야를 정보가 영토를 확장했다. 대가야는 뭐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 중엽에 대가야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를 정복을 한 다음에 비석을 하나 세웠네요. 순수비를. 그 순수비 이름을요? 창녕비라고 합니다. 살짝 적어놔요. 대가야를 정복 영토를 확장했다. 파살피 하시고 창녕비를 건립하셨다. 순수비입니다. 창녕비. 진흥왕 때 창녕비가 건립되었다.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직접 참전해서 땅을 빼앗고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비. 왕이 명령했지만 신하들이 가서 땅을 빼앗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척경비. 여기 뭐가 있어요? 척경비 뭐가 있냐고. 진흥왕의 척경비가 뭐 있어? 이거 앞부분이야. 쉬운 부분이야. 이거 지금 진짜 왜 그래? 이 사람들이 그걸 모의고사 보면 만점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아이러니야. 미치겠네. 컨닝해서 푼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물어봐야 됐다. 우리 원장님한테 혹시 오픈북 시키셨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장적성비예요. 다장적성비를 뭐라고요? 척경비라고요. 왕이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고요. 신하들 명령해서 땅을 빼앗았다고요. 그리고 세운 비석을 척경비라고 하고요. 왕이 직접 나가서 땅 빼앗아서 비석 세운 걸 순수비라고 그런다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순수비 뭐 있어요? 창녕비 있고 더하면은 북한산비 있을 거고. 자, 여기 한경도 지역에 마운영비 또요? 황초령비. 여기 대표적인 뭐예요? 진흥왕의 순수비잖아요. 그 다음에 사료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북한산비가 나올 수 있다고요.
북한산비 사료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독서산품과 시 인재를 양성했다. 독서산품과는 이제 원성왕이죠. 독서산품과는 원성왕 때. 이것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한 시험이에요? 진골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죠? 가끔 여기 육두품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돼요. 막연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진골들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독서산품과는 실패했습니다. 잘 잡으세요. 독서산품과 꼭 과거 시험 아니에요. 과거 시험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진골들이 반대했죠. 왜 반대했습니까? 이거 적어놔야 돼. 제도가 우리 골품제를 테스트 또는 시험 또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야. 감히 어찌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 골품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 있을 수 없어. 실패합니다. 독서산품. 그 뒷부분에 해석을 가끔 보실 텐데요. 봤더니 지능왕이라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적어놔서 독서산품과 그 해설 부분에 원성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휴게실에 잠깐 봤더니 진흥왕 적어놨어. 이거 뭐지?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수정하시면 돼요. 해설 안 보셔도 돼. 그냥 원성왕 적어놓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자, 16번 풀겠습니다. 16번.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 부여풍이 나왔어요. 부여풍이 나왔습니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 등이 주리섬을 근거지로 부흥의 기치를 내걸자 주변 지역의 200여 성이 호응하였고요. 이들은 부여풍을 왕으로 만들고 국가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백제 부흥동안 애들이죠. 보겠습니다. 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16번.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신 분은 견훤이죠. 이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견훤. 후백제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냈다. 안동 도읍을 몰아냈다. 안동 도읍은 누가 설치했죠? 당나라가 설치했죠. 우리나라에. 어디예요? 평양을 중심으로. 자, 다시요. 도읍을 한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도읍가 오도읍으로 발전하죠. 안동에 도읍이 생겼어요. 여기에 도읍이 생겼다고요. 도읍을 한 개척지 또는 정복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척지는 정복지 땅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도읍을 하고 얘기합니다. 도읍을 합니다. 여기 안동 도읍에 당나라 장수 설인기가 안동 도읍의 책임자로 온다고요. 그리고 여기 웅진과 계림에 도독부가 만들어진다고요. 안동 도읍에서 어떻게 웅진과 계림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통제하고 있다고요. 시대가 안 맞는 거죠. 통일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나라 애들이 야욕을 드러낸 거잖아요. 원래는 신라와 이렇게 대동강까지 n분의 1로 나눠먹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걸 약속 이행하지 않고 직접 지배를 하겠다고 하나, 둘, 세 군데 설치했다고. 이때 그 다음 신라의 행동 반응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백제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왜? 군사력도 미비하고 군량미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정보도 없고 얘네들의 정보와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얘들이 당나라하고 힘 빼기를 좀 많이 실시해 준다고요. 그걸 또 교묘하게 또 신라 애들이 부흥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 신라로 편입시키고 부흥운동에 있던 사람들 또 자중질환에 의해서 지네들끼리 또 죽어요. 살상이 벌어지고요.
그러한 다음에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향해서 대반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뭐라고요? 매소성 전투에서 기병 20만을 격파해버린다고요, 당나라. 그 다음에 금강하구에서 기볼포에서 수군을 갖다가 또다시 수장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의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세를 끌어서 통일이 완성되어 갔다. 이해 가셨죠? 네. 자, 백강에서 애군과 함께 당군과 맞서었다. 자, 일종의 이것도 뭐죠? 부흥운동이죠. 그죠? 부흥운동인데요.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660년에 누가 멸망해요? 백제가 멸망. 이 정도 암기는 돼야 돼. 백제 멸망 660년 정도 잡아야 돼. 고구려도 멸망시킬 거 아니야. 고구려 누가 멸망시켜요? 신라가 멸망시키겠죠. 이게 고구려 멸망이에요. 660년과 668년 정도 알아야지.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꼭 물어본다고, 이게 중간에 들어간 663년이라고요. 이게 일명 백총강 전투 또는 백강 전투를 한다고요. 금강하구예요. 누가 들어와요, 이게? 애군들이 들어온다고요. 누구를 돕겠다고요? 진해 백제 나라를 돕겠다고요. 백제를 그냥 떠받치는 나라들이잖아요, 얘가요. 그래서 백제를 부흥운동하겠다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국제전이 벌어진다고요. 국제전이 들어왔죠. 당나라 들어왔죠. 신라 들어왔죠. 백제 들어왔죠. 애가 들어왔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제전이 발생됐습니다. 어디에서? 백천에서. 수군전이 벌어졌습니다. 4번 중국의 오월과 후당에 예교 사신을 보냈다.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견훤식 얘기입니다. 거기에 5월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5월과 후당에 예교 사절을 보냈다. 5월 4월도 아니고 5월입니다. 5월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무슨 기술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5월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술, 아주 고급 기술이 하나 있다고요?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왔다고요? 자기 만든 기술이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고려자기 있잖아요. 그 기술이 고려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후백제 시기에 5월에서 미리 들어와 있다고요. 굉장히 이건 좀 깊은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5월에서 후백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들어왔다고요? 자기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하였다. 아까 이미 했죠?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백제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죠. 문제 17번부터 갑니다. 자, 가 인물이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 사람은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예요. 아버지는 47대 헌안왕의 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후궁인데 그 성과 이름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일관이 어떤 관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증오일에 출생하였고 나면서 이빨이 나고 이빨이 맺을 거예요. 이상한 애네요. 네. 대부분 이빨 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빨이 나고 또한 이상한 빛이 있었으니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이 아이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그 사람이 포대기를 아이에 꺼내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가 몰래 봤다가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스스로 선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궁예입니다. 애꾸눈이죠. 궁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예는 왕족 출신으로서 신라 하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의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걸 골라볼게요.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웅천주, 오늘날 공주죠. 공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요, 김헌창입니다. 김헌창의 난입니다. 이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기로 약속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어요. 네, 왕이 되기로 약속돼 있는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왕이 되지 못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게 김원창의 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본문도 또다시 난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제거됐고 실패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죠? 신라 하대에 모든 진골들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왕의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해 가셨죠? 왜? 상대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딱 굳어져 있다고, 못 박아져 있다고. 중대는 누구만 왕이 될 수 있다고 정해졌어요? 중대는 무일항계들만, 태종 무일항계, 김춘추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딱 굳어졌다고요. 물론 초기에 물론 반란이 있긴 하지만, 근데 하대가 오게 되면 모든 진골들이, 즉 박씨, 성씨, 김씨들, 쉽게 얘기해서 성골은 다 사라지고 없어. 성골은 다 사라지고 없다고요. 진골들만 남아있는 모든 진골, 박씨, 석씨, 김씨들이 모두 다 왕위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왕위 다툼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야? 왕의 제한이, 권한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돌아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녀십조에서 불교 숭상을 강조했다. 후녀십조 하면 누구죠? 왕건입니다. 네, 왕건입니다. 후녀십조. 후대 왕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세 번째, 완산주를 도읍으로 후백제를, 여기는 아까 방금 했던 견훤입니다. 완산주를,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처음에 어디에서 처음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견훤은 금성에서 처음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금성은 예전에 경주를 금성이라 부른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주도 금성이라 불러요. 여기 말하는 금성은 전라도 나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요? 그 옆 동네인 무진주로 간다고요. 오늘의 강주광역시라고요. 강주광역시. 그리고 전주에 가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최소한도 금성, 무진주, 여기는 완산주입니다. 그때 당시 명칭은 완산주. 옛 지명 명칭들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금성, 무진주, 그 다음에 완산주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4번, 신라의 수도를 습격하여 경해양을 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견훤입니다. 견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게 궁예입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후고구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꾸죠. 마진. 그 다음에요. 태봉. 이렇게 국가 이름이 이렇게 세 개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궁예가 쫓겨나고 난데 왕건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란 나라가 처음으로 918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남북국 시대에 관련된 부분 가겠습니다. 남쪽은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통일, 신라. 여기는요, 발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 통일신라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시기, 18세기. 왕으로 보면 정조임금 시기. 누구? 유득공. 어느 책에? 발해고란 책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이 정도 술술술 나와야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18세기 유득공이 정제 서울 출신인 거 아시죠? 서울 출신 유득공이 이런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발해고, 고. 이게 뭐죠? 고찰해 본다,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발해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발해란 나라에 대해서 사라고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미심쩍었나 봐요. 유득공도. 그래서 기록을 살짝 쓰지 못하고 고찰해 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살펴볼게요. 그래서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책이 붙게 됐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발해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송말 말갈은 당나라 초기에 이미 당나라에 귀속되었다가 7세기 말에 송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내세웠다.
713년에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항을 책봉했다. 예, 군항의 동그라미. 대조영 때는 당나라의 어느 한 군 정도 해당되는 나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해 군항으로 책봉하였고, 언제 국항으로 책봉돼요? 군항으로 책봉된 것은 대조영 시기. 그 다음에 국항으로 책봉된 시기는 대조영의 손자였던 문왕식입니다. 구분돼야 돼요.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군왕. 당나라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대조영을 군 정도 해당되는 왕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문왕대 와서 국왕으로 명칭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자,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고 도독에 임명했으면, 도독은 지방간이죠. 지방간 정도밖에 안 보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소국 말갈이 수립한 정권을 발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 초급 중학교 교과서 중국 역사 21쪽에 나와요. 봐봐요. 끝에 줄이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송말 말갈이 수립한 정권을 발해라고 했다 얘기했잖아요. 얘들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조영 같은 애들을? 말갈족으로 보고 있잖아요. 말갈족 우리 쉽게 여진족이잖아요. 이 여진족이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려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과서의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중국 교과서 뉘앙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걸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보겠습니다. 기억본. 발해가 중앙관계로 삼성육부를 주게 된 가정을 주선. 이건 반박의 가능이 없는 거죠. 이건 발해의 제도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발해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한 거기 때문에 반박 기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해의 촌락에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종족을 알아본다. 지배계층은 거의 대부분이 고구려인들이죠. 그리고 피지배층들이 주로 말갈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발해 촌락의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종족은 말갈족이잖아요. 피지배층이잖아요. 우린 지배층인데요. 그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디귿번. 발해가 일본에 보낸 예규문서에 고구려 왕을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이게 맞는 거죠. 실은 제가 살짝 바꿔놨어요. 원래는 고려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왕이란 말은 고구려라는 뜻이 돼요. 네, 그 원문에는 고려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고려가 아직 나타나기 전 왕인데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줄임말로 썼던 것 같아요. 니을번.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가 발해 유미를 적극 받아들인 사실의 의미를 파악해본다. 예, 답은 디귿 니을.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재작년 간료전 지급에 이어 이번에 왕이 귀족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는 왕이 누구지? 신문왕이겠죠. 노급을 폐지하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왕은 즉위초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구주 5소경의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뭐 신문왕의 업적도 계속 나오죠? 구주 5소경. 9개 주를 만들고 5개 작은 서울을 만들었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정비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의 개혁정책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아까 했죠? 성덕왕. 두 번째, 불교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불교 공인하신 분은요? 거붕왕.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행했다. 답은 여기겠네요. 네, 신문왕 하면 유학이죠? 유학교육을 장려했다. 답은 3번. 관리체험을 통해 독서상품과를 실시했다. 원성왕. 네, 원성왕. 누구를 위한 시험이라고요? 진골 육두품? 진골을 위한 시험이라고요. 그럼 진골이 이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랬죠? 감히 골품제를 테스트해? 제도가 골품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요. 결과적으로
독서산품과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시험인 거죠? 독서산품과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시험 언제 나와야 돼요? 고려 광종 시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 5번이죠. 나당 전쟁에 승리하여 삼국을 완성하였다 그러네요. 삼국을 완성하신 분 누구예요? 응? 문무왕이겠지. 네. 문무왕 때 삼국을 완성하죠. 삼국을 완성합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왕은 누구예요? 아버지? 무일왕이겠죠.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삼국 완성은 되게 피곤하지, 그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 전쟁 때 날아다녔겠어요.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어요.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월성에다 뭘 하나 설치한다고요? 휴식 공간. 문무왕이 뭐 만들어요? 임해전을 설치한다고요. 인공호수를 만든다고요. 인공호수, 임해전을 만든다고. 우리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불렀죠? 기러기야 오리들 놀다 간다 해서 뭐라 불렀어요? 안압지라고 칭했잖아요. 네, 안압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네, 이게 문무왕 때 만들어서 휴식을 좀 취하는 거예요. 네,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도 좀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해전 또는 안압지 나오면 문무왕의 업적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겠어요?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나당 전쟁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중국 지린성에서 발해 황해 무덤이 발굴되었다. 지린성 허릉시 룽토우산 고분군에서 발해국 3대 문왕 부인과 9대 간왕 부인 묘지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간왕 부인 묘지에 발해국 순모광후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는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중국은 현재 이 자료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덤에서 황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네. 이건 3대 문왕입니다.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발해 문왕입니다. 황상, 황제라는 표현이죠. 자, 1번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된 건 맞죠. 덩저우에. 그러나 이건 문왕하고 관계없고요. 그렇죠? 어느 시기에 설치됐어요?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문율을 파견해서 덩저우를 공격하고 발해관을 설치했다. 무왕입니다. 무왕, 아버지 무왕입니다. 인한, 대응, 건흥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이건 발해의 대표적인 왕들이 봐야 되겠죠. 발해를 대표하는 왕들이죠. 인한은 누구예요? 연호를 어떤 왕이 인한을 썼어요? 무왕 때. 대흥은요? 문왕 때. 건흥은요? 선왕 때. 정해공주 묘비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맞죠? 아버지에게 황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지급분 맞습니다. 발해에서 신라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있었다. 이걸 뭐라 부른가요? 신라도라고 하죠. 신라도입니다. 맞는 사실인데 이것은 뭐예요? 신라도하고 황제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길 나는 거하고 황제국과 무슨 관계이죠? 내용은 맞지만 황제국의 의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니은, 지읒, 지문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자료의 왕이 제의한 시기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발해의 왕이 말하기를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과 통교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당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동생 대문해와 애숙부 이마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싸움 잘하신 분 누구예요? 무왕입니다. 무왕. 발해의 왕이 군사를 보내 등주를 습격하여 자사 이준을 죽였고 이에 신라인 김사란 밑줄 그어야 돼. 김사란을 기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겠다. 자, 발해 공격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8세기 초예요. 네, 성덕왕 때입니다. 8세기 초 성덕왕 때 당나라 애들이 성덕왕의 명예에서 발해를 좀 공격해달라. 실제로 공격합니다. 네, 출전합니다. 근데 하필 이때 겨울이어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후퇴합니다. 네, 실제 했어요. 그 이후에 당나라의 대응. 당나라는 발해에 대해, 신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봐야 됩니다. 당나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 땅으로 인정합니다. 신라의 땅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성덕왕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무왕시대의 연호가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나요? 맞죠?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자, 무왕에 대한 얘기 살짝 해볼게요. 이게 산동반도예요. 무왕이 달의 왕이에요. 여기 흑수말갈이에요. 수업 들었던 분들 다 이해 가는 내용이요. 여기 당나라예요. 당과 흑수말갈이 통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발해를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지켜서 흑수말갈을 공격하게끔 한다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 나 못하겠어. 어떻게 애들 죽여? 난 못해. 난 사람 죽이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 동생이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려요. 당나라 도망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켜서 흑수말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병합시켰다고요. 무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간 동생을 죽이기 위해 당나라에 쫓아간다고요. 암살단을 파견해서 동생을 백주대로에 흔한 대낮에 당나라에 시내에서 동생을 죽이겠다, 암살하겠다고 암살을 실시한다고요. 물론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무왕은요, 장문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끔 만든다고요. 산둥반도는 털어요. 이 지역이 동저우 지역이에요. 예. 또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지배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여기를 뭘 설치한다고요? 동저우에다가 발해관을 설치한다고요. 무역소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관청이죠. 발해관을 설치하게 됐다고요. 이게 무왕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사예요. 요거 박살냈어요. 흑순발갈 박살냈고 당나라 산둥반도를 점령해버렸다고. 장문으로 보냈다고요.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고. 무왕의 전쟁사입니다. 그렇다면 무왕과 당나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안 좋지. 근데 그 뒤에 문왕이 있죠. 문왕이 근데 특이하게 장수를 해요. 통치기간이 길어졌다고요.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당나라와 발해가 유연한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발해의 대의관계를 제가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발해의 대의관계. 초조 후친 이렇게 외우라고 한다고요. 봐요. 초반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초반에는 당나라와 적대시했다고요. 이유는요. 나당 연합군을 통해서 지네 선조들 다 죽였잖아요. 고구려인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죽인 사람을 땡큐 바리마치 하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초반에는 적대관계를 했고요. 후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교를 맺게 됐다고. 이 후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문왕이라고 해요. 무왕의 아들 문왕이 굉장히 장수하면서 문왕 후반부로 가면 당나라하고 친교를 맺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문왕 시기에 당나라의 제도들이, 당나라의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요. 제도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삼성육부 제도를 그러지. 당나라 제도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울이라면, 발해의 서울이라면 그 수도에 중앙군이 있어서 수도 방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들이 뭐라 불러요? 12라고 부른다고. 12, 중앙군이라고요. 이거 전부 다 당나라의 제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삼성육부 12제도들이. 그 다음에 궁궐도 짓잖아요. 이거 뭐예요? 주작대로, 남쪽을 길게 뻗은 주작대로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당나라의 제도들이에요. 제도들. 문화도 들어오지. 대표적인 뭐가 들어와요? 무덤 형태, 벽돌 무덤들이 문화가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전부 다 초조구천의 문왕 이후에 받아들인 제도와 문화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됐죠? 문제 하나 풀고 답 맞추고 땡큐, 와, 맞췄다, 이렇게. 용기 100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격까지 나오는 지문들 하나씩 다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야 되나요? 거란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이거 어느 시기예요? 10세기 상황이에요. 10세기 상황. 거란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5번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등성국이라 불렀다.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등성국이라 불렀다. 이건 9세기 선왕. 9세기 선왕 시기. 이때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바다 건너 크게 이룬 나라다, 이런 뜻이죠. 회동성국이라 불렀다. 하나 더. 선왕은 하나 더 알아볼 게 또 있죠. 선왕은 또 뭐 알아야 됩니까? 오경 15부 62주가 완성돼요. 발해에 수도 5개, 15개, 62개 주가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선왕은요, 특이한 것은 대조영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대조영의 동생 아우 대야발의 후손이에요. 이건 이미 7급의 규칙이 한번 떴던 지문이에요. 9급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7급, 9급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야발의 후손이다. 대조영이 아니고요. 대야발의 후손이었다. 자, 오경 15부에 62주 지방제도를 만들었다. 수도를 상경 영청부로 체제를 옮겼다. 수도 또 해보자. 물론 이건 답은 이제 문항입니다만. 수도 봐요. 자, 복습이에요. 대조영 봐. 대조를 처음 어디에 건국했지? 건국한 장소는 알아야지. 동모산에 건국했다. 자, 그의 아들 누구죠? 무왕이라고. 무왕 때까지 동모산에서 산다고요? 동모산에 살아요. 동모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려보면 되지 뭐. 이게 동모산인데. 동모산. 자, 문왕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문왕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죠? 문왕 아까 어떻게요? 재임 기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재임 기간이 길다. 네.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세 번 옮긴다고요. 중경, 상경, 동경. 자, 여기 상경. 상경은 누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란하고 서역으로 가는 물건 수출하는 길이라고요. 졸리신 분들 잠 좀 깨세요. 졸리신 분들 저녁 시간에 막 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만 요거 문제하고 쉬어드릴게요. 이 문제하고 쉬어드릴게요.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바람 좀 쐬야 할 것 같아. 자, 여기 상경. 여기 어디예요? 중경. 여기 어디예요? 동경, 서경, 남경. 이렇게 해서 5개의 수도가 있다고요. 자, 봐요. 상경, 거란의 무역로가 되는 거고요. 중경, 중국으로 하는 무역로가 되는 거고요. 동경, 일본으로 가는 거고요. 남경, 신라도고요. 그 다음에 서경이 하나 있죠. 더 있죠. 서경은 당현종 시기에 당현종이 6개 빠져있어요. 아주 이쁜 여인이 빠져있죠. 누구예요?
양귀비에 빠져 있잖아요. 네. 양귀비를 데리고 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며느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궁금해 저도. 살다 보니까 궁궐 이쁜 여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너 이리 와봐. 데리고 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봤더니 자기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당현정이 양귀비하고 놀다 보니 정치로 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때 양귀비가 자기 사람들 막 궁궐에 끌어들이기 시작한다고요. 민비 같아. 예원 민씨들 막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안록산 끌어들이잖아요. 안록산이 다시 또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사명을 끌어들인다고요. 당현정이 정치가 물날리니까 엉망진창된다고요. 그래서 안록산하고 사사명이 난을 일으킨다고요.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불러요? 안사의 난이라 부른다고요. 안록산과 사사명들이 난을 일으킨다고요. 그 결과 이쪽 길이 베이징으로 오는 길이 차단된다고요. 발해는 어떻게 해요? 무역을 계속 하고 싶은 나라잖아요. 길이 막혔다고 다른 길을 뚫으면 되지. 압록강, 박작구라고는 이 무역로를 수로를 딱 이렇게 가는 길, 이게 서경이에요. 압록강 중류에 있는 게 서경이라고요. 이렇게 길을 튼다고요. 네, 발해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경입니다. 자, 중경, 상경, 동경은요, 문왕 때까지 암기하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중, 상, 동이라고요. 문왕 때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천도가 있다고요. 성황 때 다시 상경으로 온다고요. 상경 여기 갔다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선왕까지 간다고요. 선왕 때까지 상경을 그대로 쓴다고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요거예요. 중상동이에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오죠. 난이도 좀 높여볼게요. 자, 발해의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왕들의 업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상경 찾아봐. 누구 있지? 또 누구 있지? 또 누구 있지? 그러면 여기서 대종이나 무왕을 골라내라는 거야. 이렇게만 가지 말고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수도까지. 이건 발해의 수도를 정말 어려워하지만 안 돼. 이건 기본이야. 기본이라고. 수업 시간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건 계속 반복돼야 돼.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면은 계속 이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4번은 1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졸리시니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